네, 저희는 그 CSV 파일 전 시간에 CSV 파일에서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체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퍼크라고 하는 생선, 농어라고 하는 생선만 우리가 일단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해서 부분 집합을 일단 뽑아냈고요. 자, 그게 퍼크입니다. 퍼크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죠.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봤고요. 출력을 해봤고. 자, 문제 정의를 다시 한 번만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농어의 퍼크죠. 농어의 무게를 알면, 죄송합니다. 무게가 아니라 길이. 농어의 길이를 알면, 대문자 랭스라고 되어 있죠. 길이를 알면 농어의 무게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웨이트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그 알고 싶은 거, 예측하고 싶은 거, 이 예측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관심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 알고 싶은 거, 예측하고 싶은 거. 그래서 관심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함수로 사용하면 독립변수 값에 따라서 독립변수의 값을 알면 결정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속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 머신러닝에서는 이 종속변수를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블, 그러니까 관심변수, 종속변수, 레이블, 타겟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 여기서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웨이트죠. 웨이트. 자, 예측하고 싶은 거는 몇 차원 배열이 되어야 될까요? 분류 문제든 회귀 문제든 예측하고 싶은 관심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류에서는 그 다음에 이 회귀 문제에서는 무게라고 하는 하나를 예측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변수는 혹은 종속 변수는 혹은 레이블은 뭐가 돼야 되냐면 1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자, 이와는 반대로 독립변수 수학에서 독립변수 그러니까 이거죠. 무게를 알면 죄송합니다. 길이를 알면 무게를 결정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독립변수란 말이에요. 그 독립변수를 통계에서는 머신러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성. 피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피처는 우리는 랭스라고 하는 변수가 피처예요. 랭스라고 하는 변수가 피처인데 근데 웨이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랭스만 가지고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랭스와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무게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랭스와 대각선 길이와 하이트를 가지고서 무게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랭스와 대각선과 하이트와 위드스를 가지고서 웨이트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랭스만 가지고 웨이트를 예측할 수도 있고 랭스와 다이어고널을 가지고 예측할 수도 있고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를 가지고 예측할 수도 있고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자, 이거 몇 차원 배열이어야 될까요?
2차원 배열이어야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피처는 머신러닝에서 레이블은 1차원 배열이 돼야 되고 머신러닝에서 피처는 2차원 배열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랭스 하나만 선택을 하더라도 컬럼이 한 개짜리인 2차원 배열이 돼야 되는 거고 두 개의 변수를 두 개의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컬럼이 두 개인 2차원 배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쉐입이 달라야 돼요. 쉐입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랭스는 여기서 랭스는 2차원 배열로 만들 건데 배열로 만들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차피 관심이 있는 거는 컬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정이든 웨이트가 됐든 관심이 있는 관심 변수는 컬럼 한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인데 피처는 하나의 피처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세 개의 피처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를 사용하든 두 개를 사용하든 세 개를 사용하든 일반화 시켜서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은 코드가 사용될 수 있으려면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 컬럼 두 개짜리 2차원 배열, 컬럼 세 개짜리 2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컬럼 한 개인 2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사이클 런의 함수들을 클래스나 함수들을 이용하실 때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관심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은 1차원 배열로 만들자. 그리고 독립 변수는 2차원 배열로 만들자. 예요. 자, 그래서 변수를 두 가지로 만들 건데 우선 x, 대문자 x로 만들게요. 대문자 x. 독립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는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을 할 거냐면 랭스가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하면 1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일까요? 여기에 values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 선택하고 values를 뽑아내면 1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일까요? 모르겠으면 출력해 보시면 되죠. 예,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고 어떻게 하면 2차원 배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안쪽에 있는 컬럼을 뭘로 만들어 버리죠? 죄송합니다. 네, 안쪽에 있는 컬럼을 리스트로 만들자. 이거 뭐예요? 랭스라고 하는 문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컬럼을 한 개를 선택하면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랭스 한 개짜리 1차원 배열, 랭스 한 개짜리 1차원 배열. 이런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거를 붙여준 이유 아시겠죠? 나중에 만약에 랭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랭스와 다이어고널도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숫자 두 개 중에서 앞에 있는 거는 랭스, 뒤쪽에 있는 거는 다이어고널. 그리고 얘네들이 몇 개? 아까 농어가 49마리였나요? 59마리였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개수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왜 이거를 썼는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독립 변수가 랭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를 리스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거는 출력하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네, 출력하는 건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5개만 출력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리스트로 준 이유는 2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2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컬럼 한 개인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특성 배열입니다. 특성 배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블 배열이에요. 레이블은 보통 사이클 런에서 소문자 Y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성들은 2차원 배열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로 보통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이클 런에서 변수 이름이 대문자다. 보통 변수 이름 대문자다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이 소문자다 1차원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포크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weight죠. weight의 values만 뽑아버리시면 돼요. 얘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Y에서 앞에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앞에 5개만 출력하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8.4cm짜리의 농어는 5.9g이라고 하는 무게를 갖고 있고요. 13.7cm라고 하는 랭스, 길이를 가지고 있는 농어는 32g입니다. 그리고 15cm 길이를 갖는 농어는 40g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 나눠졌기 때문에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까지 끝났고요. 훈련 셋, 테스트 셋 분리. 훈련 셋, 테스트 셋 분리하시게 되면 X 트레인 리턴 될 거고 X 테스트가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 X 트레인, Y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 Y 테스트가 리턴이 될 거예요. 사용하시는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를 넘기면 되죠. 그렇죠? X는 특성 배열, 특성의 2차원 배열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Y는 레이블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누겠다. 예요. 그렇게 나눴죠? 자, 그 다음에 7대3이나 혹은 8대2 이 정도로 나눠주면 좋은데 일단 세트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 중간 정도로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를 0.25. 이거 무슨 뜻인가요? 전체 개수의 25%. 전체 개수의 25%를 여기 쉼표 들어가야죠. 25%를 테스트 사이즈로, 그 다음에 전체 개수의 75%를 훈련 셋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트래티파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죠. 우리가 클래스를 분류하는 게 아니니까, 어종을 분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계층별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그냥 랜덤하게만 섞어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만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랜덤하게 섞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무게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거나 혹은 랭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어 버리면 순차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랭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해버리면 랭스가 작은 것들만 훈련이 되고 랭스가 큰 거는 훈련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어서 그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함수 자체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 셔플을 해주고 있죠. 셔플의 기본값이 트레인 true예요. true.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어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해 주겠다 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과 테스트로 분리할 배열들 넘겨주고 테스트 사이즈나 혹은 트레인 사이즈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셔플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랜덤하게 섞으려면 난수를 만들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를 완전히 똑같이 하시려면 요거 하나만 더 주시면 돼요. 랜덤 스테이트를 같은 숫자로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진 그 결과와 저쪽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진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셔플은 안 하셔도 된다. 셔플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쉐입만 살펴볼게요. 쉐입만 x train 점 쉐이프 하고요. x 테스트 점 쉐이프. 훈련 셋에 42개가 들어가 있었고 테스트 셋에 14개. 그래서 합쳐서 56개군요. 56개. 그렇죠. 전체가 56개. 자, 그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몇 개씩 있다? 컬럼의 개수가 한 개씩 있다예요. 자, 요렇게 표시가 되면 이거는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에요. 행의 개수가 42개, 열의 개수가 1개. 그런 2차원 배열이고요. 레이블 볼까요? Y트레인하고 Y테스트를 보시면 얘네들은 쉐입만 볼게요. 쉐입만. 쉐입 그리고 쉐입. 42 다음에 숫자 1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말씀드렸죠.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구별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로우의 개수, 행의 개수, 엑시스가 2개가 나오면 이거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엑시스가 이쪽으로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컬럼 1개짜리 2차원 배열. 이거는 1차원 배열. 원소가 42개인 1차원 배열. 원소가 14개인 1차원 배열. 쉐입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각화 한번 해볼게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훈련셋과 테스트셋 시각화. 여기서는 산점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산점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X를 X축에 놓고 Y를 Y축에 놓고서 무게와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무게를 Y축으로 랭스를 X축으로 산점도를 그리면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PLT 스캐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캐터 함수를 이용하실 때는 X, Y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것들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X는 X 트레인 사용하시면 되고요. Y는 Y 트레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레이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여기는 훈련셋이죠. 트레인 셋. 자, 일단은 레전드만 먼저 보여주고 쇼. 그 다음에 뭐 꾸미는 거는 나중에 더 꾸미면 되니까. 일단은 점들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점들이 겹쳐 보이는 건 조금 없애보면 알파.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진한 부분은 점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고 연한 부분은 점 하나짜리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훈련셋. 훈련셋. X축에 있는 숫자와 Y축에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죠. 그거는 레이블 달아주시면 돼요. X축이 length. 그 다음에 Y축이 weight예요. 그죠? 그건 이따가 달아주고요. 자, 이번에는 PLT 점 마찬가지로 스캐터.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레이블을 테스트 셋 이렇게 주시면 되고 알파 똑같이 줄까요? 0.5 네,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죠. 파란색이 전체 42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주황색 그게 14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고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옵션들을 더 지정을 하면 PLT에서 그리드 그려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값이 뭐다? 이게 length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단위가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weight, 무게다. 단위는 그램이다. 이렇게 요 정도 그려주시면 적절하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측하기가 오차가 많지 않겠네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1차 함수는 아니겠지만 2차 함수 이게 뭐 y는 ax의 제곱 요런 정도? 그죠? 이런 정도. 그래서 x를 length, y를 weight. 그래서 length의 제곱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주는 요값만 잘 찾을 수가 있으면 대충 그 위에 있을 것 같죠. 점들이. 그런 모습일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룰 거는 KNN이에요. KNN. 모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수학 공식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고서 숫자, 웨이트를 예측하겠다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하려고 하는 거. 훈련시키고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그 KNN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래프에 있는 파란색 점들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모델에게 길이와 무게를 다 알려주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조사가 끝난, 그죠? 이런 랭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이런 무게를 갖는다라고 측정이 전부 끝난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레이블들을 알려주는 지도학습의 훈련 데이터들이에요. 파란색 점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훈련시킨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얼마나 정확한지 오차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오차를 계산하려면 예측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점, 여기 노란색 하나 있죠. 여기 있는 점의 물고기의 무게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 라고 한다면 그 점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예요. 몇 개? 기본값은 5개. 이 점을 주위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만 알고 있다? 길이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길이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주위의 파란색 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주위의 파란색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생각해보면 이런 녀석들이겠죠. 하나, 둘, 셋. 5개를 찾는다 그러면 한 여기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5, 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5개의 파란 점들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슨 값을 알고 있어요?
랭스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랭스를 알고 있으니까 5개의 죄송합니다. 웨이트. 5개의 무게를 알고 있어요. 그쵸? 이 점 주위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5녀석들을 찾을 수가 있고, 5개의 녀석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5개의 녀석들의 무엇? 평균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의 평균값? 웨이트 알고 있으니까. 파란색들은 웨이트를 알고 있는 점. 그 녀석들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얘의 평균가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게 KNN 리그레서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기와 그다음에 리그레서 예측기 두 개가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녀석 K개를 선택해서 분류는 그 K개가 A냐 B냐 혹은 A냐 B냐 C냐를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A냐 B냐 그 주위에 있는 녀석들이 A냐 B냐를 알려줄 텐데 그 중에서 다수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수결로 더 많이 알려주는 분류를 하겠다가 KNN 분류기, KNN 클래시파이어. 숫자를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숫자를 예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예측에서는 다수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하나는 뭐 800g이라고 예측을 해줄 거고 하나는 810g이라고 예측을 해줄 거고 뭐 다른 거는 820g이라고 예측을 해줄 거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녀석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또 어떤 녀석들은 뭐 650g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700g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 가까운 이웃 5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의 무게를 우리가 예측을 할 거냐. 그때 예측은 평균으로 예측한다. 5개 값들의 평균으로 예측을 하겠다가 그게 KNN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누는 것까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그 KNN의 알고리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KNN 리그레서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리그레서를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KNN 리그레서는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들의 레이블, 타겟,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겟, 레이블의 평균값으로 숫자를 예측합니다. 클래시파이어는 레이블들의 다수결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였었다면 레이블들의 다수결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클래시파이어였었다면 리그레서는 K개의 숫자들의 평균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하시는 방법은 분류랑 다를 거 없어요. KNN 리그레서라고 할게요. K 네이버 리그레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요. 파라미터들이 이웃들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민컵스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K의 기본값 얼마다? K 기본값은 5예요. 5. 어디서 알 수 있죠? 네이버 개수.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를 5개라고 했기 때문에 K의 기본값은 5예요. 네. 그러니까 5개의 이웃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K 이거인 모델 생성. 이런 모델을 만든 거고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게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그러니까 문제지와 정답지를 주는 거죠. 자, 이게 길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무게야.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모델을 학습시킨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키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다? 훈련셋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훈련셋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거를 train 프리드라고 할까요? 학습된 훈련셋의 예측값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델 점 예측하는 함수 이름은 맞아요. 프리딕트. 여기다가 train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train만. 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출력해 볼게요. train 프리딕트. 이렇게 아까 42개였나요? 42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은 첫 번째 물고기 주위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를 찾았어요. 그 5개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얼마였었다? 88.6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가 있는데 두 번째 물고기 주위로 5개, 가장 가까운 5개를 선택을 했고 걔네들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했더니 123g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얘네들은 예측값. 훈련셋의 실제값입니다. 훈련셋의 실제값. 그러니까 레이블. Y 무엇을 출력해 보면 될까요? 트레인. 자, 똑같이 개수는 몇 개? 똑같이 개수는 42개. 42개. 자, 실제로 85g인 물고기를 몇 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일까요? 88g. 대략 3.6g의 오차가 생긴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물고기 135g짜리 물고기인데 예측을 뭐라고 했다? 123g. 12g이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78g짜리 물고기가 있었는데 79.6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 1.6g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70g짜리 물고기를 70.6g, 0.6g밖에는 차이가 안 나게끔 예측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숫자 예측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가 뭐 도미, 빙어, 도미, 빙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나왔었다면, 클래스들이 나왔었다면 리그레이션은 여기가 뭐가 나온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들 어떤 테스트 셋은 굉장히 비슷하게 맞춰요. 그죠? 70g, 70.6g 굉장히 비슷하게 맞췄죠. 그죠? 그다음 순서대로 그죠? 그다음에 뭐 79g, 78g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요? 오차가 엄청나게 커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120g밖에 안 되는데 1010g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해요. 네. 뭐 이런 거는 뭐 1000g짜리를 847g이나 820g짜리를 847g이다. 이거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여기는 오차가 너무 심하죠. 여기는. 요것도 좀 오차가 심한 것 같아요. 원래 80g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990g이라고 예측,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무엇이랑은 달라야 되겠다. 분류에서의 평가 지표랑은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는 맞다 틀리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예측했다, 예측이 틀렸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true,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00개 중에 몇 개를 정확하게 맞췄느냐, 100개 중에 몇 개가 틀렸느냐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라고 하는 그 평가 지표가 있는 거고요. 평가 지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숫자들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예측값 하나하나마다 뭐가 생기니까, 예측값 하나하나마다 오차가 생기니까, 그리고 훈련한 세트가 42개면 오차도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오차도 4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오차들의 평균이 작으면 좋은 모델, 오차들의 평균이 크면 나쁜 모델,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오차들의 평균을 그냥 계산해 버리면 85에서 88을 빼게 되면 이거는 음수가 나와버리고요. 평균을 계산할 때. 그 다음 여기다 더하기 135에서 123을 빼게 되면 이거는 양수가 나오겠죠. 135에서 123을 빼게 되면 이렇게 단순하게 오차들을 그냥 계산해 버리면 어떤 오차는 음수로 나올 거고 어떤 오차는 양수로 나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수와 양수를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평균이 서로 상쇄가 돼버릴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서 나온 개념이 뭐였어요? 분산, 표준편차 이런 개념이 나왔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오차가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가 음수 또는 양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모든 값들이 양수가 돼버릴 거고, 여기를 그냥 평균을 내면 그거는 다리가 커져 버리니까 얘네들을 루트를 평균 값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n개로 나눠주고 그 오차 제곱들의 평균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자라고 하는 게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날 때 루트를 씌워주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제곱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자? 절대값을 씌워버리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양수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것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오차 n개가 생길 거고 걔네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평가 지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셋에서 평가 지표, 훈련셋의 평가 지표. 두 가지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걸로 하지 말고 텍스트 셀로 할까요? 풀기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 우선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mean squared error예요. 말 그대로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서부터 errors, 오차들의 squared 제곱의 mean, 평균이란 뜻이에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곱한 값들을 평균을 해버리기 때문에 숫자가 확 커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센티미터면 센티미터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그램이면 그램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단위가 원래 단위의 제곱인 단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MSE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앞에 R은 뭐냐면 루트 mean squared errors. MSE에 무엇을 씌워준 값? MSE에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준 값. mean squared error를 수식으로 쓰면 그 실제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값에서 예측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값을 바라고 할게요. 예측값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값이 1, 2, 3, 4 해서 40개, 42개 이렇게 있겠죠. 걔네들을 다 더해야 돼요. 그럼 오차들의 제곱에 합이 40 몇 개의 합이 나오겠죠. 그거를 전체 개수 n으로 나눠줘요. 그럼 그게 오차들의 제곱들의 평균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씌워준 거?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제곱한 거를 다시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원래 단위로 되돌아오겠죠. 그게 루트 mean squared error예요. 루트 mean squared error. 됐습니까? 이게 평가지표 중에 하나고 MSE나 RMSE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예요. 작은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MAE라고 하는 게 있어요. MAE. MA는 평균, A는 absolute, E는 errors. 이게 뭐냐면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값만 취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루트를 씌워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수식이 조금 더 복잡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계 문제에서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개. MSE하고 MAE 크게 두 개예요. 그리고 MSE에 루트를 씌워준 값 RMSE. 그래서 MSE나 RMSE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차들을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 계산해서 루트 씌워주면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에 대한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들의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주고 오차들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오차 n개가 나오면 그 n개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보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안 보시죠. 빅데이터 분석 기사면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무엇부터 계산해 볼 거냐면 RMSE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훈련셋의 MSE와 RMSE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in MSE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mean 우리 인풋 했죠. mean squared error라고. 그죠? mean squared error. 이게 MSE란 말이에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함수 사용하는 방법 볼까요? 함수에 무엇을 남겨주게끔 돼 있죠? 실제 레이블, 그 다음에 예측한 레이블. 똑같죠? 분류 문제나 회계 문제나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함수는 실제 레이블과 예측한 레이블 두 개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분류 문제면 여기가 클래스 어종이 되는 거고 여기가 예측한 어종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예측하는 거니까
실제 무게와 아까 프리딕트를 통해서 예측한 예측 무게 두 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주실 때는 파라미터 안 쓰셔도, 키워드 안 쓰셔도 됩니다. 무엇을 먼저 줘야 돼요? 실제 값을 먼저 주셔야 돼요. 실제 값 먼저 주는 거니까 y train 이게 실제 값. 그 다음에 train, predict 이게 예측 값이죠.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면 MSE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RMSE는 함수가 따로 없어요. RMSE는 함수가 따로 없는 게 이 값에다가 뭐만 해버리면 되니까 이 값에다가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니까 루트만. 그래서 트레인의 RMSE는 넘파이점 스퀘어 루트 이게 루트 씌워주는 거죠. 넘파이점 스퀘어 루트하고 트레인 MSE를 넣어주시면 돼요. RMSE만 출력하겠습니다. RMSE만 출력을 하시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60g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고기의 무게를 500g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반올림에서 61g 정도가 실제 값이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오차가 굉장히 큰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오차가 굉장히 작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실제 예측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오차 안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RMSE의 개념입니다. 되셨어요? 또 하나는 훈련셋에 MAE를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MAE는 그냥 바로 할게요. mean absolute error. 이것도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매트릭 모듈에 있는 함수들은 다 똑같아요. 실제값 먼저, 예측값 나중에.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y train 이게 실제값. 그 다음에 train predict 이게 예측값. 이렇게 하면 35.76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의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하나는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 거고 하나는 절대값들을 한 거여서 두 개가 조금 숫자들의 크기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RMSE만 사용하시거나 혹은 MAE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RMSE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RMSE.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에 대한 예측값들 네, 제가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못 봤는데요. 한 칸씩 밀려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네. 출력된 순서? 어디에 출력된 순서? 이 순서? 이게 순서가 같은 순서가 아니라고요? 네. 개수는 같죠. 끝날 때 여기는 2개로 끝났고 여기는 6개로 끝났잖아요.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중요한 거고요. 이게 뭐 한 줄에 6개씩 나오느냐 7개씩 나오느냐 그거는 이 들어있는 그 숫자들의 크기. 그러니까 이건 넘파이가 잘라주는 거예요. 넘파이가 잘라주는 거여서 여기 있는 칸수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쪽에서는 6개씩 출력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7개씩 출력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였었군요. 이거였군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였군요. 그렇군요. 제가 이거는 제가 잘못 설명했었던 부분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랑 이 녀석이었네요. 보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얘는 아홉 번째죠. 얘는 아홉 번째고 얘도 아홉 번째. 네,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해요. 1010g은 무엇을 예측한 거냐면 1000g짜리를 1010g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랑 같은 걸로 봤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였군요. 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을 보시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을 얘는 얘랑 오차를 계산하면 되고 123은 135랑 오차를 보시면 되고 79.6은 78이랑 오차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얘가 있어가지고 847이 820인 것 같고요. 847은 850인 것 같고 1000이 1010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다른 물고기 실제값 850g짜리하고 820g짜리가 있는데 두 개의 물고기가 서로 똑같이 847g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거는 아마도 이 두 개의 물고기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선택을 해보면 그 얘 주위에 있는 5개나 얘 주위에 있는 5개가 똑같은 녀석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개를 평균을 내면 얘네들이 똑같이 평균 값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지적해 주신 거였군요. 1000g을 1010g으로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게 너무 심하게 오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끝에 있는 거 2개 보면 끝에 있는 거 2개는 이거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게 1100g, 1100g이고 그거를 990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 네, 네. 지적해 주셔도 되고요. 감사하고 자, 훈련 세대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훈련 세대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RMSE까지만 계산을 하고요. RMSE 값이 작은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네.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고민해 보시냐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RMSE를 계산해 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한 줄씩이면 될 거예요. 예측하는 것도 한 줄이면 끝나고요. 예측값이 있으면 RMSE도 한 줄로 끝날 겁니다. 네. 네,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45분에 시작할게요. 요거는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